지금 일본은 마음이 급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이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심지어 문화에서조차 그냥 모든 방면에서 너무도 빠른 속도와 격차로 일본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은 일본을 크게 의식하며 반드시 일본을 이기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김치를 입에 물고 불같이 타오르는 열의로 각오를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인들 그 누구도 더 이상 일본을 특별한 위협으로도 또는 경쟁 상대로도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일본보다 원래부터 그냥 무시하고 정말 눈꼽만큼도 신경 안 쓰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뭘 대단한 일을 해냈던, 명목 GDP 어쩌고 순위가 뭐 어쨌든 간에, 아니면 정말 뜬금없게 대만에서 과거 일본의 혐한보다도 훨씬 더 심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욕하고 비난을 해도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를 달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이자 사실 혼자서 대만 경제 전체를 멱살잡고 끌고 가고 있는 이 TSMC라는 회사는 그 분야 전 세계 압도적 1위 회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범용 D메모리 시장에서는 전 세계 75% 가까이 독점하며 1, 2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반대로 TSMC가 거의 80% 가까이 독점하며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의 매출을 넘어선 지 몇 년이 될 정도로 실제로 정말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대만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인데도 단순히 일본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본을, 과거 일본이 미국을 그렇게 올려받듯이 거의 신격화하는 수준으로 숭배하는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과거의 그 치욕을 잊지 않고 나중에 언제든 기회만 찾아온다면 반드시 그때의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겠다고 국민들 가슴속에 뜨거운 칼을 품고 살아가는 데다, 실제로 이거 너무 불안하게도 단지 경제적으로만 세계 최고 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불안하게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빠르게 강해지고 있어 자다가도 계속 깜짝깜짝 놀라 깨게 되고, 또 길 가다가도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저 신경 쓰이고 무서운 한국보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저렇게 한결같이 숭배하며 좋아해주고 나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보다 더 심하게 한국을 싫어해주는 대만이 기특하고 너무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은 옛날에 결혼을 하고 둘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3, 4년 전 한국에서 갑자기 반도체 분야 대폭발 성장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자, 그때 일본은 그런 한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대만과 손을 잡고 일본 땅에다가 엄청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TSMC 공장을 세우는 등 서로 협력하며 언제나 힘을 합쳐 한국을 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는 일본과 대만의 그 모든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곧 펼쳐질 미래 사회에서는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 2위 수준으로 엄청나게 치고 나가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 대만의 영혼이자 또 일본 대만 연합의 마지막 필살기였던 TSMC마저도 이제 곧 한국에게 따라잡힐 것으로 보여 요즘 그 두 국가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데다 식욕도 없고 자꾸 습관처럼 하늘 보며 한숨을 쉬는 등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대표 원조 기업이자 지난 8, 90년대에는 골드만삭스도 앞질러 버릴 정도로 진짜 한따까리 했던 세계 최강 투자 은행인 일본 노무라에서 바로 내년부터 지금 무섭도록 벌크업 중인 SK 하이닉스가 대만 TSMC를 제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자체적으로도 어제 55만 원이었던 하이닉스의 주가를 8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수정해 공표해 버린 것입니다. 노무라가 볼 때 지금 엄청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하이닉스의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기존 범용 메모리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동시에 무엇보다 인공지능 개발에 최적화된 HBM 메모리 분야에서는 전세계 1위를 달리며 사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2026년과 2027년을 지나며 각각 99조 원과 1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건 TSMC도 그냥 아득히 제쳐버리는 전세계 1위 실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그런 하이닉스 같은 괴물이 두 개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역시 지금 하이닉스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자 또 유사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HBM 영역에서는 아직은 하이닉스에 비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건 다들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실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반도체 개발이 아닌 조금 다른 곳,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비슷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 잠시 뒤처지며 4만 전자까지 떨어졌던 것을 이제는 그 라이언 일병도 무사히 구했고, 또 일론 머스크 형님에다 우리 깐부 형님까지 도대체 어떻게 그 대단한 둘을 구워 삶은 건지 앞으로 아주 전폭적으로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밀어줄 예정이어서 조만간 한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두 마리의 엄청나게 거대한 용이 이끄는 이 분야 그냥 압도적 1위의 넘사벽 국가로 올라서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배터리 회사들도 완전 미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 배터리 기술과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명 LFP 배터리,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NCM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중국 배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에 비해 무겁고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정말 무슨 화난 저그 알까는 수준으로 미친듯이 대량으로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쌉니다. 반대로 우리 삼원계 배터리, 즉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을 양극재 소재로 사용하는 매우 섬세한 한국의 배터리들은 가볍고 그 성능이 월등하며 안정적이지만 대신 생산하는 것이 까다롭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는 싼 값과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산 배터리가 최근 굉장히 크게 성장하며 앞서가는 듯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슬 로봇들이 우리의 일터와 생활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덩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배터리 넣을 공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형 로봇의 경우 옛날 혼다의 아시모처럼 배터리 가방을 저렇게 메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요즘 나오는 피규어 1이나 옵티머스와 같은 완전 인간형 로봇의 경우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즉 미래 로봇용 배터리는 그 성능이 압축되어 있어 크기가 작아야 하며 그 가는 팔로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등 순간적인 고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까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배터리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전기차 시장에서야 중국 배터리들이 그 싼 값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이 한국 회사들의 삼원계 배터리를 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쟁력 있는 로봇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30년 안에 전 세계 로봇의 수는 현재 전기차 시장의 많게는 50배 가까이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금광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에서는 앞서 본 일본이나 대만은 말 그대로 명함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차세대 배터리 사업 관련 일본 배터리 회사 아니면 대만의 배터리 회사에 대해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굳이 미래 휴머노이드 시장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그냥 전 세계 최고급 배터리 시장을 자기들끼리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를 딱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최근 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프리미엄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 세계 최고 슈퍼카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 모두 최근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자사의 고성능 배터리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페라리가 SK온과 계약, 람보르기니는 삼성 SDI와, 그리고 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진작부터 포르쉐와 협력하며 함께 배터리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다 우리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장기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배터리의 성능이나 완성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그냥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기쁘면서도 너무도 폼나고 멋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금 정말 너무도 좋은 기운이 우리나라를 향해 어깨동무하며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도 말고 그냥 대략 내년 이맘때 정도만 되어도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TSMC까지 다 제껴버리고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수준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고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리며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 역시 기존 전기차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에서 그 거대한 시장을 아예 한국 회사들이 전부 다 독점해버리며, 그렇게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시장
시장과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인공지능 분야에서까지 정말 만화도 이렇게 그리면 욕먹을 정도로 그냥 우리나라가 다 씹어먹고 독점해버리는 꿈같은 시절이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반도체와 배터리 회사들 외에도 팝콘 가게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